안녕하세요. 염그림입니다. 지난 백상예술대상에서 유해진 배우가 영화 부분 대상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공조라는 영화의 무대 인사가 있는 영화 관람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현빈, 유해진 등 배우분들을 봤어요. 무대 인사와 함께 가벼운 이벤트도 당첨돼서 유해진 배우님께 직접 사인 포스터를 받고 악수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유해진 배우님의 손은 참 따뜻하고 도톰하면서 살짝 거칠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대상을 받을 대배우가 되실 줄은 몰랐었는데 말이죠. 저도 왕산엄을 봤는데 유해진 배우의 연기는 역시 괄목할 만했어요. 역시 대상을 받을 만큼 좋은 연기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원맨쇼라고 느끼는 씬이 중간중간 나와 그의 진가를 발휘했죠. 그런데 저는 유해진 배우가 이번 작품을 메소드 연기를 해서 대상을 받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 대상의 의미는 단순하지 않아요. 유해진 배우가 지금까지 해온 조연과 주연을 넘나든 활약상에 대한 인정과 이 침체된 영화계의 단비 같은 천만 관객을 넘긴 영화에 대한 찬양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유해진 배우는 이번 백상예술대상 수상 소감에서 담담하지만 묵직한 진심을 건넸습니다. 연기를 하면서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조연상은 이전에 받았으니 이걸로 됐다. 그저 연기만 열심히 하자고 했었다. 대상을 거머쥔 대배우의 입에서 나온 그 먹고 사는 일에 대한 갈망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가려진 그 삶의 숭고한 무게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그는 고 안성기 배우의 말을 빌려 배우란 작품이 없을 때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문장을 가슴에 새겨놓으라고 고백했습니다. 배우라는 직업이 어느 궤도에 올라오기까지 수많은 이들이 견뎌야 하는 고된 나날들, 그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다음 작품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화려한 절정만을 영화의 본편이라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유해진 배우가 보여준 것처럼 누군가에게 발견되지 못한 채 홀로 연마하던 그 긴 조연의 시간, 혹은 아무런 배역도 주어지지 않았던 그 작품 없는 계절이야말로 사실은 인생이라는 영화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작품이 없을 때에도 무너지지 않고 자기만의 리듬으로 생활을 지켜내는 것, 그저 열심히 하자는 마음으로 매일을 담백하게 채워나가는 것, 그런 성실한 일상들이 모여서 비로소 대상을 받는 순간의 감동을 완성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공은 찬란한 성취의 순간이 아니라 그 성취를 위해 묵묵히 해온 그 어두운 방 안의 시간들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내 삶에 뚜렷한 작품이 보이지 않아 막막한 이들이 있다면 유해진 배우의 말을 떠올려 보았으면 합니다. 당신이 오늘을 어떻게 생활하느냐는 질문에 담백하게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의 영화는 이미 가장 아름다운 반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이제 왕과 사는 남자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제가 이 영화에서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장면이 몇 개 있었는데요. 첫째는 여러 평론가들의 입에도 오르내렸던 어몽도의 아들이 곤장을 맞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한명회와 어몽도 그리고 이용희가 대치하며 그게 클라이맥스를 만드는데요. 박지훈 배우의 연기에 놀랐습니다. 유지태 배우와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에도 끌려다니지 않고 본인의 페이스대로 긴장감을 유지하며 그 씬을 소화해내는데 약간의 내공이 느껴졌다라고 할까요? 이전에 박지훈 배우의 연기를 종종 보곤 했었는데 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배우로 성장했는지 다른 영화나 드라마를 좀 더 챙겨봐야겠네요. 그는 프로듀스 101에서 주목받으면서 가수와 배우를 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의 팬들이야 박지훈 배우를 좋아하니까 인정한다고 해도 그렇지 않은 집단의 평가는
그냥 아이돌 출신의 예쁘장한 배우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녔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유지태 배우와 유해진 배우의 연기 잘하는 것은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 크게 놀랍진 않았지만, 이렇게 천만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배경에는 박지훈 배우가 그래도 본인의 밥값은 충분히 해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영화에서도 밥상이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박지훈 배우의 재발견이 있었던 씬이었고, 저는 이 씬을 1번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을 맞이한 이용휘의 시신을 어몽도가 수습하며 차갑지요를 연신 읊조리는 씬이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을 장식한 씬이라서 그런지 기억에 좀 많이 남았고, 저는 어몽도가 그 이용휘를 어쩔 수 없이 강을 건너게 하는,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그 장면보다 이 씬이 더 슬펐던 것 같아요. 시신을 수습하면 3대가 멸한다는 한 명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손으로 시신을 수습하면서 누구보다 귀한 자기 자식을 챙기듯 남루한 천에 쌓인 이용휘의 시신을 거두는 장면이 저는 아련하고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꼽은 장면은 이용휘가 유배지에 들어가는 길에 강을 건너게 되는 거의 초반에 나왔던 씬인데요. 이 장면이 이 영화의 모든 서사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이용희가 탄 가마를 뗏목에 태우고 강 건너편에서는 여러 명의 일꾼이 뗏목을 이제 줄로 영차 영차 잡아당기면서 뒤에서는 이 어몽도가 긴 작대기로 배를 밀어서 이동을 하죠. 그런 사람들은 모두 헤엄쳐가고 배 위에는 이용희와 그를 모시는 시녀 매화, 그리고 호위무사, 어몽도 이렇게만 배에 탑니다. 거의 다 건널 때쯤 뗏목이 돌부리에 걸리죠. 어몽도가 일꾼에게 더 세게 당기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의 일꾼들 외에 옆에 있는 뭐 포졸인가 군사인가 그들도 함께 줄을 합세해서 당기죠. 어몽도 자신도 이제 배를 더 강하게 밀죠. 결국 배는 박살이 나고 배 위에 있던 4명이 모두 강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강을 건너는 것은 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잖아요. 결국 이용희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이고, 그 죽음으로 가는 길까지 어몽도가 함께한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지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는 이제 돌부리를 돌아가지 않고 억지로 넘어가려는 어몽도에 대한 뭐 잘못된 선택으로 이용희가 위기에 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죽음의 강을 건너는 도중 유배지, 그러니까 광천골에서 잠시 경험하지 못한 시원하고 짜릿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그 서사의 복선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장항준 감독이 이를 의도했던, 제가 엉뚱한 해석을 했던 간에 이 영화를 잘 만들어냈고 배우들이 이렇게 잘 연기한 것도 어찌 보면 그의 능력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비판 속에서도 그만의 스타일인 코믹스러움을 가미하여 첫 사극을 흥행으로 이끄는 데에는 박수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영화는 끝났고 관객은 극장을 떠나지만 제 손바닥에는 여전히 오래전에 무대 인사에서 막 잡았던 유해진 배우의 그 따뜻하고 거칠었던 손의 감촉은 남아있네요. 영화 속 어몽도가 차가운 시신을 거두며 연신 읊조린 차갑지요라는 말은 역설적으로 그 고단한 운명의 간을 건너오니만이 건넬 수 있는 가장 뜨겁고 인간적인 위로였습니다. 3대가 멸할 것이라는 공포 속에서도 제 자식 챙기듯 시신을 감싸던 그의 손길, 유해진이라는 배우가 지금까지 조연과 주연을 넘나들며 한국 영화계를 지탱해온 묵직한 책임감과 닮아 있습니다. 최근 이 영화를 리뷰하기 위해서 좀 더 찾아보고 흥행 이후에 여러 인터뷰들도 봤는데 비하인드 스토리들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장항준 감독이 겉으로는 유쾌하지만 상당히 한편으로는 사려 깊은 면모도 봤고, 박지훈 배우가 이 배역을 하면서 고생하고 굶고 본인이 그런 초반에 병약한 단중을 연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유해진 배우는 타짜부터 팬이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삼시세끼였나요? 예, 그런 예능도 하면서 상당히 인간적인 면모를 많이 보여줬던 배우였던 것 같아요. 백상예술대상에서 상을 많이 탔던 걸로 기억하는데 3관왕인가 4관왕인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한국 영화계가 다시 붐을 일으켜서 제가 지금 오랫동안 물려있는 CGV의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염그림이었습니다.